EBS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7강 관세의 기능과 종류 시작해볼게. 1문단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의 정의,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 1문단에서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어서 내가 그냥 여기는 번호를 매겨가면서 좀 해볼게. 계속 읽어볼게. 관세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수입은 그 나라의 창고에 귀속된다는 거야. 나라 돈이라는 거야. 그래서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2번이야.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된다. 또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겠지. 왜냐하면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적게 매기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그 다음 계속 보자. 수입품의 경우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된다. 얘들아, 요 말 이해되니? 관세가 얼마이냐인 만큼 가격이 인상돼.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많이 붙이면 그 수입품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과자가 있고 똑같은 수입 과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조금 얘가 좋지는 않지만 과일로 해보자. 과일이 좀 더 낫겠다. 우리나라 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입 과일이 있어. 그런데 수입 과일에 관세를 많이 붙였어. 그래서 얘 가격이 막 되게 올라갔어. 이 과일이 가격이 수입 가격이 많이 붙어서 10,000원이 됐어. 그런데 우리나라 과일은 뭐 5,000원이야. 극단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10,000원짜리 수입품보다 5,000원짜리 국내 국산품을 이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된다는 거야. 여기도 이해되지? 계속 볼게.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 종류,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 법률주의에 적용을 받는다. 5번이야. 관세는 조세 법률주의에 적용을 받는다. 왜냐하면 조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다른 외국과의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점 등의 이유로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게 6번이야.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에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아주 엄격하지는 않아. 상황에 따라 좀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조건을 정한 후에 관세율을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것. 여기 이해되니? 자, 여기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관세 1번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관세는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수입되는 물품에는 이 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렇다면 얘는 세금이기 때문에 관세 자체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되는 거야. 이 관세는 다 국가가 가져간다는 거지. 나라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3번 수입품의 가격 조정 수단이 되는 거거든. 수입품의 가격 조정 수단. 왜냐하면 그 수입품에 얼만큼의 관세를 매기는지 국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4번 뭐에도 이용이 되냐면 국내
산업보호정책에 이용이 된다. 관세를 많이 매기면은 상대적으로 그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국내품을 더 쓰기 때문인 거야. 그 다음에 5번. 조세이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에 적용을 받지만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서 관세를 변경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법률로서의 조건을 정한 후에 그 조건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해서 관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줬어. 자, 그럼 이 문단 가보자.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자, 여기부터 잘 볼게.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가격 또는 어떤 것은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가 되는데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하는 거야.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종가세, 가가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은 종량세라고 한다. 량, 수량. 자, 됐어?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네. 종가세랑 종량세 이렇게. 계속 볼게. 종가세는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의 형태로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 즉 과세 가격의, 얘들아 지금 정의가 나온 거 보여? 과세 가격의 정의, 즉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 자체를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액을 산출한다. 관세액 산출하는 방법 알겠어? 어떻게 한대? 이 관세액 산출하는 방법? 과세 표준에다가 관세율을 곱하면 되는 거래. 그럼 관세액, 세액이 되는 거야. 세금이 얼마인지. 종량세는 이번엔 종량세야. 수입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과 관계없이 가격이 얼마인지 품질이 어떤지 상관없어. 그냥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많이 수입하는지 적게 수입하는지 그 수입품의 양 자체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야. 중량, 면적, 용적, 매수 등을 단위로 해서 단위당 몇 원 이런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대. 많이 가져올수록 세금이 많겠지. 자, 됐어. 그래서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고 한편 종가세와 종량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하는 것을 선택관세라고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네. 자, 선택관세는 뭐라고? 종가세 또는 종량세 중에 그냥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걸 선택관세라고 하고 종량세와 종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을 복합관세라고 한다. 복합관세는 종량세도 부과하면서 거기에 양에 따라서 종가세까지 나 지금 바꿔서 얘기했다. 미안해.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종가세를 부과하고 양에 따라서 종량세를 부과하는 것. 이게 이제 두 개를 같이 부과하는 게 복합관세야.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준다는 것은 문제에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지. 수입품 A를 1제곱미터 수입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1제곱미터에 부과되는 종량세액을 제곱미터당 200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200원이고 종가세율은 10%라고 하자. 그럼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1,000원이야. 1,000원일 때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 얘들아 복합관세는 뭐였어? 종량세 더하기 종가세 하는 거였지. 그래서 종량세 200원에다가 종가세 100원을 더한 300원이 되어서 복합관세에 의한 실효세율은 30%가 된다. 요 말 이해될까? 자, 봐봐. 종량세 200원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지금 1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당 200원이니까 그냥 200원 나온 거야. 그럼 종가세는 어떻게 된 거야? 수입 가격 1,000원에 종가세율이 10%니까 1,000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원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합해야 되니까 300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입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러면 관세를 300원 붙여. 그럼 얘는 얼마에 팔려야 되는 거야? 1,300원. 1,300원에 팔리니까 복합 관세에 의한 실효세율, 실질적인 세율은 30%가 되는 거지. 1,000원에 300원이 붙는 거니까. 그 얘기고, 한편 선택 관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량세와 종가세 중에 관세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한대. 우리 아까 근데 종량세 200원, 종가세 1,000원, 100원이었잖아. 그러니까 선택 과세는 종량세로 200원 해서 실효세율은 20%, 왠 줄 알겠지? 1,000원에 200원 붙는 거니까. 그 다음 보자.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3,000원일 경우에는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 관세는 종량세 200원에 종가세가 이번엔 300원이야. 1제곱미터당이니까 여전히 종량세는 200원인데 종가세는 왜 300원인지 알겠지? 3,000원 곱하기 10%니까 0.1 해가지고 300원 해서 500원이네. 그래서 복합관세는 500원이고 한편 선택관세는 이번엔 더 비싼 게 종가세니까 300원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얘들아 됐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문단 정리해 볼게. 자, 관세를 지금 분류해 주고 있는데 관세를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게 있고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게 있었네.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했고 보통은 종가세가 일반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맞지? 그리고 이제 종가세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여기서 이제 관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과세 가격이 뭔지도 나와 있었지?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해. 관세율을 곱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종량세는 그냥 수량에 따라서인데 이거 수량이라는 것은 단위당 가격이다. 1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게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두 개로 일단 나눠 주었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관세를 다시 나눠줬거든. 선택 관세가 있고 복합 관세가 있어. 복합 관세부터 할까? 복합 관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내는 것.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더하기로 바꿔줄게. 종가세 더하기 종량세. 선택 관세는 종가세 혹은 종량세 중에서 어떤 거? 더 비싼 거. 더 가격이 높은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수입품 A가 있다. 수입품 A가 있고 얘를 이제 제곱미터당 200원이고 종가세율은 10%이다. 라고 했을 때 수입품 A를 수입 가격 자체는 1,000원이다. 그러면 종량세는 얼마야? 지금 1제곱미터에 대한이구나. 1제곱미터에 대한 단위가 정확히 나와야겠지. 1제곱미터에 대한 종량세는 200원. 종가세는 1,000원 곱하기 10%니까 100원. 맞지? 따라서 복합관세는 200원 더하기 100원이니까 300원이 되고 선택관세는 둘 중에 더
비싼 거 200원. 따라서 얘들아, 따라서 잘 봐.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 따라서 이제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실효세율을 구하라고 하거든. 얘는 이제 1,000원에다가 이제 300원을 더한 값이 되는 거고, 얘는 1,000원에다가 200원을 더한 값이 되기 때문에 실효세율 자체는 얘는 30%가 되는 거고, 얘는 20%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 알겠지? 실효세율까지 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구하는 방법 알겠지? 1,000원에서 300원이고, 얘는 1,000원에서 200원이니까. 됐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왔어. 이번에는 수입품 A를, 똑같은 수입품 A를 3,000원이지. 3,000원일 때. 3,000원일 때. 얘를 구해보자는 거야. 복합 관세는 얘도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 관세인데, 종량세는 여전히 200원. 종가세는 지금 3,000원 곱하기 0.1이니까 300원이어서 결국에 500원이 되는 거고, 선택관세는 300원이 되는 거야. 됐니? 자,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서 끝났는데 뒤에 가면 문제가 나오거든? 문제가 나와가지고 실효세율을 구하라고 해. 아, 그럼 실효세율 어떻게 구하나요? 어떻게 구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3,000원인데 3,000원에 500원의 관세가 붙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3,000원에 500원의 관세가 붙으니까 요 곱하기 100 해볼래? 100 하면은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면 딱 안 떨어지고 대충 한 17%, 약 17%가 돼. 실효세율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 되고, 선택 관세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얼마냐? 3,000원인데 얘는 지금 세금을 300원 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얘들아 될 것 같은데 얘는 10%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요 실효세율까지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유, 요 글씨가 너무 이상해서 안 보이는구나. 얘는 17, 약 17%, 얘는 약 10% 해서 실효세율이 이렇게 된다 해서 얘까지 구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지 말고 실효세율 꼭 구해줄 것. 자, 됐니?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 볼게. 3문단이야. 한편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거는 좀 되게 간단했다라는 거야. 이거 말고 좀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슬라이드 관세, 할당 관세 등이 대표적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슬라이드 관세는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 간의 차이에 따라 관세액이 슬라이딩 하듯이 조정되는 탄력적인 관세를 말한다. 한마디로 탄력적이라는 거야. 뭐에 따라서? 국산품하고 수입품의 가격 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거든. 조금 더 보자. 슬라이드 관세는 수입 가격이 낮으면, 그러니까 수입품의 가격 자체가 낮으면 세율을 높게 적용해. 그리고 수입 가격 자체가 높으면 세율을 낮게 적용해.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그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애초에 들어오는 가격이 낮으면 세율을 높게 해서 세금을 더 부과. 수입 가격이 너무 높아. 그러면 좀 세율을 낮게 해.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비싸지 않게 책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국산품 가격과 수입품 가격의 차이를 조정해서 국내 산업 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목적이 뭐라는 거야? 국내 산업 보호 기능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국산품이 그래도 애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기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가격,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산품의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수입품이 너무 저렴하게 되는 걸 좀 방지하는 거야.
이게 슬라이드 관세. 자, 이해됐지? 할당 관세는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정해놓은 일정 수량까지는 좀 관세율이 낮아. 세금을 적게 부과해. 그리고 그거보다 좀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때 낮은 세율을 1차 관세율, 높은 세율을 2차 관세율이라고 하는데,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 수량, 즉 관세 할당 수량은 정의 보여? 관세 할당 수량이 뭐냐면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 수량, 1차 관세율이 뭔데? 좀 낮은 세율.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량, 관세 할당 수량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으로 한다. 자, 이거 이해되니? 봐봐. 국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국내에 그냥 간단하게 할게. 100개가 필요해. 100개. 산수에 약해서 내가 그냥 숫자를 좀 작게 해봤어. 100개가 필요한데 이 상품이 국내에서 딱 50개가 공급돼. 필요한 사람은 100명이야. 100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국내 산업에서는 50개밖에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이 관세 할당 수량은 50개가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100개가 필요해. 국내에서 50개는 이 충당이 되는데 나머지 50개는 어쨌든 꼭 필요한 거잖아. 그치? 나머지 50개는 꼭 필요하니까 이 꼭 필요한 50개만 세율을 낮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고 50개를 초과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율을 높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살려면 사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할당 관세야. 이해됐어? 여기 중요할 것 같지? 자, 한번 정리해볼게. 여기부터 이제 하는 것은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야. 첫 번째는 슬라이드 관세였어. 슬라이드 관세라는 건 뭐냐면 국산품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수입으로 들여오는 제품의 가격 차이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관세야. 그러니까 세율을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가격 차이에 따라서 좀 조정해서 세금을 붙이겠다. 어떻게 그럼 붙이느냐? 수입되는 가격이 있고 세율이 있을 거 아니야? 세율이 있으니까 만약에 수입 가격이 높아. 수입되는 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라서 좀 세금을 적게 하고 수입 가격이 낮아. 너무 싸게 들어왔어. 그럼 그 싸게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붙인다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거야. 왜요? 라고 하면은 수입되는 그 수입품이 우월해지는 걸 좀 막고 싶은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산업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 조정을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다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슬라이드 관세. 자, 이해됐지? 자, 두 번째. 할당 관세라는 게 있대. 할당 관세. 자, 얘는 뭐냐면 일정 수량까지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줘. 그리고 2번 아니야, 미안. 그리고 그 일정 수량을 초과해. 초과하는 수량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할당량이 있다 해서 할당 관세인가 봐. 그랬을 때 이 낮은 관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1차 관세율이라고 하고 높은 관세율을 2차 관세율이라고 해. 됐지? 이거 일단 중요하고 그렇다면 2번. 2번에서 뭘 쓸 거냐면 관세 할당 수량을 쓸 거거든.
관세 할당 수량. 이건 뭐냐면 일단 정의를 쓸까? 정의는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량. 1차 관세율, 그러니까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량을 관세 할당 수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양에서 국내에서 공급되는 량을 빼면 된대. 국내에선 100개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50개밖에 안 나와. 그럼 나머지 50개는 1차 관세율 적용해서 수입하겠다. 그걸 초과하는 건 높은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슬라이드 관세, 할당 관세 괜찮니? 그 다음 갈게. 4문단. 관세는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을 긴급관세라고 하는데, 이 긴급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이런 때 쓰는 거고, 외국 상품 수입의 증가로 이와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자, 요거 이해돼? 얘도 좀 비슷해. 봐봐. 긴급관세, 이게 뭐냐면 수입품의 가격이, 수입한 어떤 과일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격이 하락한 수입품이 막 미친 듯이 수입 자체가 증가하는 거야. 막 들어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똑같은 과일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 사람들이 싼 수입품만 사서 먹을 거 아니야. 그럴 때 관세율을 높여. 이렇게 한다는 거야. 혹은 외국 상품의 수입이 막 증가해. 그래서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막 손해를 입을 것 같아. 비슷한 얘기인 거지. 이 수입이 막 너무너무 증가해서 수입품이 밀려 들어와. 우리나라 산업에 문제가 생겨. 그럼 이 밀려 들어오는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높게 매겨서 이걸 좀 가격을 올려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거야. 그럼 긴급관세도 역시 목적이 뭐냐면 국내 산업 보호가 되는 거지. 자, 이해됐어? 자, 얘도 그럼 적어보자. 긴급 관세. 방금 얘기한 것을 이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긴급 관세라는 것은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판단으로 관세율을 조정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수입품이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어. 그런데 그 와중에 수입 자체가 막 증가해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관세를 높게 매겨. 왜냐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미에서 국내 산업에 막대한 손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런 때 긴급 관세를 한다. 이렇게. 자, 여기 괜찮니? 그 다음 보자. 5문단이야. 현대 국가는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잘 안 하고 각각의 상품의 관세 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상품의 가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자, 여기서 얻어야 할 정보. 일률적 관세 부과 안 한다. 다 다르게 한다.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어 생산된 상품이, 자, 여기부터 보자.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어떤 장려금이 지급돼서 생산된 상품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에서 돈을 줘서 좀 이렇게 지원금을 줘서 생산된 상품이 있으면 가격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을 받고 생산한 거니까. 그래서 이 상품은 가격이 낮아. 그러니까 수입품인데 가격이 낮아. 그럼 국내에 수입이 돼. 그럼 어떻게 돼? 아주 가격이 낮은 상품이 수입이 됐으니까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가 있겠지. 왜냐면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선 가격이 좀 더 높으니까. 이해되지? 자, 이런 경우. 그 다음,
부당하게 염가 판매된 상품이, 얘들아 염가라는 말이 좀 어렵나? 저렴하다라는 뜻이야. 저렴해서 염가. 부당하게 염가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이 됐어. 뭐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너무 저렴하게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됐어.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국내 산업은 손해가 날 수가 있지. 이런 경우 등 관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해되지? 또한 관세는 무역 상대 국가의 무역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일단 관세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무역 상대 국가의 무역량에 일단 영향을 미치는 거야. 왜냐면은 관세를 저렴하게 매기는 국가랑 더 많은 무역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 다음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및 갈등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 관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 무역량. 2번,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에, 얘들아 이건 최근에 그 트럼프 사건 알고 있지? 그 관세를 높게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그 경제가 약간 휘청했었어. 그 경제가 휘청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그 주식 같은 게 다 내려가고 이랬거든? 온갖 주식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나아가 3번,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및 갈등 관계. 왜냐면 관세를 높게 매기냐 낮게 매기냐에 따라서 무역량이 결정되니까 그게 이제 협력과 갈등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주고 있어. 예를 들어 관세율을 크게 높였어. 그러면 상대 국가의 무역량이 줄어들어. 당연하지. 너무 비싸니까 무역을, 그러니까 수출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호적 관계도 저해돼. 우리한테 왜 이렇게 관세율을 높이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좋았던 관계가 나빠져. 그리고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동맹 등에 의해서 국가 간 분쟁도 일어날 수가 있다. 비관세 장벽, 그 다음에 관세 동맹 이런 게 있대. 얘들아 그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관세 이외의 방법을 가지고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거래. 그러니까 관세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것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한대. 뭐 예를 들어서 수입하는 데 있어서 과징금을 매긴다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궁금한 사람은 좀 더 찾아보고. 그다음 관세 동맹 같은 거, 나라끼리 동맹을 맺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만큼 관세는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세를 여러 가지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마지막 문단 여러 가지 그냥 정보 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 첫 번째, 모든 상품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나? 안 해. 모든 상품에 다 똑같이 몇 % 이렇게 하지 않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 그냥 각각의 상품에 그냥 다 다르게 관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왜냐면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다양한 상황의 예를 아까 들어줬었지. 좀 쉽게 말하면 다 비슷한 건데 싸게 수입품이 오는 경우에 국내 산업에 이제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해야 돼서 그런 거야. 그리고 관세의 영향이 있었어. 관세는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량에 일단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국내 및 세계 경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간의 협력이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준다 해서 예를 들어준 게 뭐였어? 관세율. 어느 나라가 관세율을 높였어. 너희 나라랑 우리 수입하는, 너희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수입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 이제 관세를 높일 거야 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이제 이 나라에게 무역량을 줄이겠지. 아, 그래, 너무 비싸다. 많이 수출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줄여. 그러면서 우호적 관계도 저하되겠지. 우호적 관계도 저하되고,
그 다음에 분쟁 가능성도 생긴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이해됐어?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140페이지거든. 140페이지. 자, 한번 보자. 윗글을 통해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1번 국가적 차원에서 관세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국가적 차원에서 관세 기능은 조세지, 조세, 그지? 그래서 국고에 어떤 수입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1문단에 나와 있고 2번 긴급 관세를 발동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말해준 적 없네. 2번이 답이야. 자, 3번 관세를 경제적 수단 이상의 대외적 정책 수단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5문단에서 그 국가 간의 무역, 그 다음에 뭐 협력 갈등 관계 이런 얘기 나왔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단순 경제적 수단 말고도 대외적 정책 수단이 된다. 4번 관세 조세 법률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문단에 있었어.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었고 5번 현대국가에서 모든 상품에 일률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도 5문단에 있었지. 얘도 똑같은 거지. 이제 상황에 좀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2번이고 2번 보자. 기역하고 니은인데 기역이 종갓세, 니은이 종량세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해볼게. 종갓세에서는 동일한 상품이라도 수출국의 가격 수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진다. 맞지? 가격에다 관세율 곱한 거니까. 2번 니은에서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관세가 매겨진다. 이런 얘기 했었어. 가격과 품질하고 상관없이 오로지 그 양에 따라서 관세가 매겨지는 것. 3번 과세 가격이 올라가면 기역에서는 관세가 올라가지만 니은에는 관세가 달라지지 않는다. 맞지? 니은은 가격하고 상관없으니까. 4번 과세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물건에 대해서는 기역보다 니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격을 파악할 수 없으면 종갓세를 계산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냥 양으로 적용하는 게 효율적이겠지. 5번 고가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역보다 니은을 통해 관세를 매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얘들아, 고가품이니까 가격이 높다라는 거잖아. 가격이 높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하는 종갓세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겠지. 니은은 양이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알겠지? 이게 이제 가격이 높은 물품이어서 그런 거야. 3번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가 우리 2문단에서 예를 쭉 들어줬던 그 가격의 예를 들어줬던 부분이었어. 자, 1번 복합관세의 실효세율은 선택관세의 실효세율보다 크겠군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복합관세 자체가 선택관세보다 항상 높으니까. 그치? 복합관세는 종갓세랑 종량세 다 합한 거고 선택관세는 둘 중에 하나만 한 거니까 실효세율 자체는 클 수밖에 없어. 복합관세가. 2번 과세 가격이 일정액보다 커지면 종갓세액이 종량세액을 초과하겠군. 얘들아, 이 말은 뭐냐면 가격이 커지는 거니까. 과세 가격 자체가 엄청 커진다면 종갓세액이 종량세액 자체를 넘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니까 맞고.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이거 그 가에서 이거 생각하면 돼. 1,000원이 과세 가격이었을 때랑 3,000원이 과세 가격이었을 때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1,000원이었을 때 종갓세액이 100원이었고 종량세액이 200원이었지. 우리 앞에서 아까 봤던 거. 3,000원이었을 때 종갓세액이 300원이었고 종량세액이 200원이었잖아. 요거 보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과세 가격이 3,000원이 됐으니까 지금 종가세가 더 커졌다라는 거야. 왜냐면 종량세는 변함없지만. 그렇게 따지면 돼서 2번 맞고 3번 복합관세를 종량세로 변경하면 관세에 의한 국고 수입이 줄어들겠군.
이라고 얘기했네? 얘들아, 이거는 복합 관세는 원래 여기서 300원이고 얘는 500원이잖아. 그치? 근데 종량세로 변경하면 다 200원이 돼버리잖아.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고 수입 줄어든다. 맞는 거고. 4번, 복합 관세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 가격 변화에 비례하여 실효세율이 변화하겠군. 이라고 했는데 우리 요것도 아까 계산했다? 요거 있잖아. 복합관세 적용했을 때 얘는 300원이고 얘는 500원이잖아. 실효세율이 얼마였어? 얘는 이제 1,000원에다가 300원 매기니까 얘는 30%가 실효세율이고 3,000원에다가 500원 매기는 거니까 얘는 실효세율이 17%야. 그런데 대상 가격은 3,000원으로 올라갔네? 근데 실효세율은 줄어들었지. 비례가 아닌 거야. 요거 이해돼? 요거 아까 내가 이 문단에서 일부러 계산을 좀 해줬었어. 과세 대상 가격 변화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갔는데 실효세율 자체는 30에서 17%로 내려갔다라는 거야. 복합 관세인 경우에. 그래서 3번에 4번 이렇게 해주면 돼. 자, 5번. 수입품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택관세보다 복합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군. 왜? 비싸니까. 관세가 어쨌든 복합관세가 더 세금이 많이 붙는 거니까 야, 이렇게 관세 많이 매길 건데 너희 수입 많이 할 거야? 우리 수입 별로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복합관세 적용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억제하기 위해서는 복합관세 적용이 맞다. 그래서 3번에 4번. 괜찮니? 자, 그 다음 해볼게. 4번 문제를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고 4번 문제를 잘 풀면 될 것 같아. 자, 4번 봐봐.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래. 봐. 어느 원료의 국내 총 수요량은 1만 톤이야. 그러니까 어떤 원료가 국내에서 1만 톤이 필요해. 그런데 이 원료의 국내 총 공급량은 5천 톤이야. 국내에선 5천 톤밖에 공급을 못해. 벌써 느낌 오니? 국내 총 수요량에서 국내 총 공급량을 뺀 거,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그게 뭔데? 우리 관세 할당 수량 있었어. 할당 관세에서. 적어볼게. 관세 할당 수량이 총 수요량에서 총 공급량 뺀 거야. 그래서 이 관세 할당 수량이 5천 톤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1만 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5천 톤밖에 생산이 안 되니까 나머지 5천 톤은 꼭 필요로 한 거야. 이것은 1차 관세율 적용해서 들여와도 되겠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니까. 자, 계속 볼게. 국내 총 공급량 5천 톤은 유지한대. 그냥 요거 5천 톤 유지하고 이 원료의 국내 생산 가격과 국내의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도 그냥 현재 수준하고 같다고 할 때 이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 원료에 대해서 20%의 관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 있었잖아. 이 국내 공급해주는 요 5천 톤 공급하는 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20% 관세율을 적용해야 우리나라 원료 산업이 살아남는다고. 관세율을 너무 낮게 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죽어. 그런데 원료 수입량 전체에 대해서 20% 관세율을 적용하잖아? 수입량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5천 톤부터는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걸 다 적용하면 이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부담이 가중된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원료 수입량 전체에 대해서 다 20%를 하면은 이 원료를 사용해서 무언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부담이 가중돼. 두 군데를 다 살려야 돼. 어떻게? 여기 첫 번째. 이 원료 생산하는 국내 산업도 살려야 되고 이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도 살려야 되고 여기하고 여기를 모두 다 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지. 얘들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봐봐. 국내 총 수요량은 1만 톤이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5천 톤밖에 안 나오니까 5천 톤은 꼭 필요해. 이 5천 톤에 대해서는 1차 관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좀 낮게. 그럼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거야? 이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거지. 아니지. 다시 말할게. 미안해.
다시 1차 관세율을 나머지 5,000톤에 적용을 하면은 이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이 원료를 사용하는 회사들, 이 회사들을 살릴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싸게 들여와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 1만 톤을 다 썼어? 그럼 그 이상 있잖아. 1만 톤이 넘어가는 그 이상부터는 관세율을 높여 20%를 적용해줘. 그러면 이 원료 생산하는 국내 산업은 좀 살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자, 내가 말을 조금 어렵게 한 것 같은데 답을 볼게. 답이 5번이야. 봐봐. 국내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건 지금 보기에서 말해준 거야. 원료 수입량 5,000톤, 이거 그 관세 할당 수량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그냥 0%로 해버리지. 왜냐면 여기 이 원료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5,000톤을 초과하는 수입량, 그 5,000톤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20% 관세율 적용해. 그러니까 여기 이제 2차 관세율을 여기선 적용하고 여기서는 이제 관세율을 1차 관세율 거의 그냥 0%로 해버리자는 거야. 그럼 이거는 누구를 살릴 수 있어? 이 원료 생산하는 애들 살릴 수 있다는 거야. 해서 이거 할당 관세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5번은 할당 관세를 합시다 라는 얘기여서 5번을 골라야 되거든. 자, 나머지 해볼게. 1번. 원료의 국내 생산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수입 가격에 상관없이 수입량 전체에 대해 관세율을 20%로 고정하도록 합시다. 얘들아, 이거는 누구를 죽이는 거야? 여기 이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아, 이 원료 필요해. 이 원료 필요한 산업이 20% 높은 가격으로, 지금 20% 높은 가격은 아니고 어쨌든 관세율이 붙은 가격으로 사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얘네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니까 안 돼. 됐지? 자, 2번. 국내 생산 가격보다 원료의 수입 가격이 낮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가격이 낮으면 높은 세율, 수입 가격이 높으면 낮은 세율. 얘들아, 이건 뭐였냐면 이거 지금 슬라이드 관세야. 2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슬라이드 관세거든. 여기는 슬라이드 관세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2번 고르면 안 되고, 3번. 원료의 수입 가격이 국내 원료 가격보다 낮으면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이거 잘 볼래? 원료의 수입 가격이 국내보다 낮아. 그런데 심지어 관세를 부과하지 말지. 뭐야, 국내 산업 다 죽으라는 거니? 이러면 안 되겠지, 얘들아? 이해되지? 수입 가격이 낮은데 관세까지 안 해주겠대. 그럼 얘는 엄청 싸게 들여오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지금 누구 죽는 거야? 이 원료 생산하는 국내 산업 다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원료의 수입 가격이 높아. 높잖아? 수입 가격 자체가 높으면 30%의 관세율을 적용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이건 또 누가 힘들어? 이 원료 사용해서 제품 생산하는 애들 다 죽으라는 거야. 이거는 이래저래 말이 안 되고. 4번. 국내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5,000톤에 대해서는 20% 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수입량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관세? 이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니? 원료 수입량 5,000톤, 이미 필요한 5,000톤에 대해서 20% 관세율을 적용해버리게 되면은 이 원료 사용해서 제품 생산하는 산업이 다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안 돼. 알겠지? 어디가 다 삐끗삐끗한지 보여? 그래서 5번이야. 요거 할당 관세. 이렇게 봐야 되고, 내신으로 나온다면은 여기 5번 이 정답 선지를 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보기 상황이랑 선지랑 좀 잘 이해해봐. 그 다음에 5번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 A가 이제 조정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조정이 얘들아, 너희 그 읽어보면 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하는 거야. 그 뒤를 좀 읽어보면 여기서 조정은 관세율을 높이겠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전체 문맥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2번이고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우리 문제 다 푼 거지. 5번까지 있으니까. 요 관세 지문도 중요하니까 차분하게 잘 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할게. 수고 많았어.